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이걸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언론인들의 통신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MBC 전현직 사장, 그리고 MBC 기자까지도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자에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MBC 뉴스룸 한 기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1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사를 위해 조회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통보 시한인 7달을 이틀 넘긴 지난 8월 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를 취재하며 작년 9월부터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는 2022년 3월 이뤄졌는데 1년 반 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뒤 취재를 위해 통화한 것 때문에 조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수십 명이,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이 통신조회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통지 문자를 받은 기자가 저 후배 기자인데, 이 후배 기자가 당시에 법조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림 씨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니까 취재차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은 대선 전의 사건들을 두고 수사하는 거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신하님 씨와 김만배 씨의 어떤 그런 허위 인터뷰 이런 게 명예훼손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법조에서 취재를 한 거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시기가 전혀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통신 조회를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적절한 광범위한 조회가 아니었느냐.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당시에 이제 신앙림 씨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내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네. 커피 한 잔 타줬다. 그리고 나서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사실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도대체 신앙림은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때 당시에 했을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김만배 신앙님의 그 거래 사건, 책 한 권을 1억 6천만 원에 주고 샀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부터 그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불거지면서 그때 당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신앙님과 그리고 또 김만배와 통화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그 통신 기록을 조회했던 내용들은 저는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3년 전인가요? 3년 전 이제 국회 보좌진 그만두고 대선 캠프 활동하고 있을 때 저도 통신 기록 조회 당했어요. 공수처와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조회받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다 받았던 그 상태에서 그때는 통보도 없어서 제가 통신사에 확인해서 보니까 공수처도 그래요? 털었네? 남부지검도 털었네? 왜 날 털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위원장님, 근데 네. 이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걸 통지해 주는 건 법에 최근에 생겼어요. 보장돼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생겼어요. 그게 2022년.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생겼어요. 아, 그때 그 21년도였기 사건 이후로 때문에, 헌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침해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통보는 해줘라. 라고 했던 게 그럼 전기통신사업자법에 그 3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된다는 게 그 이후에 생긴 법이군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공수처가 처음 이제 출범하고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고 했을 때 저도 공수처에 털렸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네. 하지만 아직도 그 내용 모릅니다. 왜 제 거를 조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수사 과정의 하나의 일환이다 하는데 양당에서 공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의 일을 가지고 못난이 싸움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때 당사자들 이 혐의에 있는 그 피의자들의 그 수사망을 좁혀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고
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이게 거죠. 만약에 진짜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3천 명을 털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여기서 통신 기록 조회뿐만이 아니고 통신 영장을 가져가서 무슨 통화했는지까지 확인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죠. 문제인데 근데 검찰이 몇 명에 대해서 이 통신 가입자 조회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 밝히죠. 검찰은 밝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데 뭐 3천 명 얘기 나온다 하는데 인터넷 매체 그 뉴스토마토인가요? 거기에서 통신 기록 조회 당했다고 하는 A 씨라는 사람이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정말 그 조회를 당한 건지 그리고 정말 통화를 한 건지 그리고 수사관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밝히지 않거든요. 전 거기에 대해서 그 3천 명에다 주장하는 거는 좀 오버다라고 생각하고요. 뉴스토마토의 그 통화 내역도 증거가 없다. 없잖아요. 거기도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전원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의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이고 진짜 문제가 된다면 네. 통신 영장 들고 우리 아까 문자 제공하신 기자님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무슨 통화했는지 한번 보겠다. 우리 포렌식 하겠다 하면 그게 문제죠. 네. 이거에서 서용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으면 이 검찰의 이런 무작위적인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는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선 후보의 말에 따르면 따르면 그런 거고 그 말을 했던 대통령이라면 지금 미친 일을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과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현재 부정하게 되면 본인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 있으시고 네. 저는 통상 이제 검찰의 수사 자체를 이렇게 봐요. 수사의 필요에 있어서 통신 자료는 조회할 수 있으나 이게 통신 자료가 자기들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검찰의 수사의 내규에도 이게 말하자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검찰이 아무리 기소공소권을 독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의 가치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명백히 이 규정을 어긋나서 한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들은 이번에 통신조회 자체가 이게 반부패 일부에서 한 겁니다. 네. 근데 특수부죠. 특수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수사 방식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이라 하지만 사실상 이게 검찰에서 명명한 거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개입을 누가 했느냐. 당시에 민주당과 그 옆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했을 것이다. 네. 라는 어떤 특정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통신 사실 확인을 먼저 첫 번째로 필터링을 하고 한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많이 통한 사람들을 특정해서 이 사람이 누구지 해서 가입자 정보를 본다면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으나 일단은 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던진 거예요. 네.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재명이 걸리든 아니면 민주당의 누구라도 당직자든 국회의원이든 그 옆에 있는 민주당 출입기자든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이 걸려야만 본인들이 얘기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어떤 그 큰 그림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 수사일 수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사찰로 이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과거 발언 부분도 대통령께서 휴가 다녀오시면 이 부분은 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집권여당 대표가 새로 되신 한동훈 대표도 검찰에 오래 계셨고 전 법무부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검찰의 이런 인권 침해성인 이런 통신 조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수사의 일환이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사 네. 이때 말씀하세요. 당시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 네.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따른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반대 입장 된 겁니다. 3년 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벌어졌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된 거를 각자 피차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싸우면은 진짜 못난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또 어떤 이유로 제 통신 기록 자체를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럼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뭐 무자비로 다 털어가지고 야 김만배 신앙님하고 통화한 사람 찾아보자 한번 다 털어보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반대 입장에서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주요 피의자 참고인들이 제출하고 압수수색당한 핸드폰을 받아보니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통신사 요청해서 통신기록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 통신기록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통화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네. 근데 그때는 누군지 몰라요. 핸드폰 번호만 나와요. 핸드폰 번호만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주요 시점에 그 어느 특정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횟수 이상을 통화한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군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화번호를 소유한 사람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단계가 통신영장 청구인데 지금은 1단계, 2단계 정도 이 사람하고 통화했네? 이 번호랑 통화했네? 이 번호 주인 누구지? 이 정도 간 겁니다. 저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시선집중 나와서 얘기를 한 게 장동혁 최고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적법한 어떤 범위 안에서만 조회를 해야지 광범위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통신 가입자 조회도 뭐 영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희 MBC 기자도 전혀 수사 대상 기관에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 통보 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 통신 조회를 했다고 검찰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통신 조회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이 받은 사람은 불쾌하니까 내가 왜 이거를 받아야 되나요? 이유를 설명해 달라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승환 위원장이 얘기한 듯이 신앙리 김만배 등등등의 사건 피의자와 네. 어떤 통신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영장을 받아서 거기에 당신이 꽤 많은 통화를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입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해주면 말끔해요. 네. 그리고 그 사이로 들으면 되죠. 무슨 일 때문에 이래 했다. 취재차 했다. 기자라면 아니면 언론인이라면 아니면 그다음에 정치인이라면 이래서 했다라고 할 것인데 지금 이루어지는 검찰의 이런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자체는 뭐냐면 일단 다 던지고 보기 식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입자 정보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검찰이 때에 따라서 짜맞추기를 하려면 다 그냥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통신조회를 네. 했더니 가입자 정보 중에 뭐 3,000명 중에 2,700명 정도가 민주당의 당직자다. 국회의원이다. 다 민주당과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신앙님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에 민주당과 뭔가 있다라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한 대로 정말 특정하고 특정해서 그 많은 그 신앙님과 김만배 씨의 통화 내용 중에 통신 사실 확인을 본인들이 노력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논란이 안 불거질 거 아니에요. 장동혁 최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인들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회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네. 대통령도 이런 짓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했으니 통신조회 자체도 제한적으로 하지 안 됐을 시에는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하자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이걸 돌파해야 되지.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찰이 아니라 이건 정당한 것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을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논박이 여지가 없이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주담으면 된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전에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문제가 되면서 그거를 통보할 수 있게 입법이 된 것처럼 이번 문제가 된 것도 또 다른 어떤 입법으로 보완을 하자. 해야죠. 네. 네. 자, 근데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검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 소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투망 던지듯이 다 해놓고 야 민주당 사람 다 털어보자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하고 통화한 사람 찾아보자 라고 하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죠. 반대잖아요. 신앙님, 김만배 이 주요 피의자들의 통화 기록을 추적해 보니까 그 민주당 인사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명확히 하고 가야죠. 아니라니까. 사실관계 들은 게 이게 주변에서 보면은 아예 김만배와 신앙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통신조회를 당한 거예요. 이 네. 건으로. 이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저장이 돼 있는데 통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에 당했던 네. 본인의 누나 친척까지 다 통신 조회를 당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친 짓이 맞다. 대통령 말을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거를 정치적 공방보다는 검찰의 어떤 이런 좀 제한되지 않는 이 수사의 범위들을 보완하려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검찰이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었느냐 아니면 사찰에 이르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진상조사는 필요하다. 이건 네. 여야가 같이 좀 이제 그 말다툼 하지 말고 네.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언론인이나 일반인들 규모는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제 오늘 취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저녁까지 취합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 현직 의원들, 그다음에 전직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그다음에 시도당 그 지역에 계신 분들까지 취합을 다 한다고 하니까 그 규모는 민주당 규모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쯤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 수사를 했던 검사가 강백신 검사인데 네.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안 발의가 돼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가 돼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탄핵소추 청문회를 통해서 이 통신조의 경위를 따져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겠죠, 뭐. 네, 하겠죠. 하겠죠. 네. 안 그래도 지금 강백신 검사 뭐 탄핵 사유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도 불충분하고 그리고 탄핵 사유라고 냈던 뭐 이제 그 증거들이 언론 기사 뭐 첨부해서 내고 그런 부분인데 할 얘기 없을 거예요. 와서 이거 통신조회 왜 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탄핵 사유에 대한 청문회보다는 이 통신 조회한 부분에 대한 이슈로 더 흘러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정말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몇 달이 건너서 통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확실히 막 여기에서 뭐 밝히기 위해서 네. 새로 하겠지만은 정말로 통화한 게 나타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궁금한 점이죠. 네, 강백신 검사의 탄핵소추안 그 발의안을 보면은 그 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언론인들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때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 노트북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강백신 검사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정당한 수사였다. 근데 불충분하다. 탄핵 그 소추의 그 이유가.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 만들어진 이후로 검사 탄핵한 거 민주당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후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 수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겁박용으로 하는 겁니다. 겁박용이다. 이번에 검사 탄핵 지나면 그 다음번에는 판사 탄핵 갈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무차별한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검사 4명 탄핵한 부분들 네. 여기에서 그 사유들 지금 뭐 주제는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 사유들에 대해서 납득하시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강백신 검사가 뭐 노트북 뭐 불필요하게 노트북까지 압색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즘에 통신 장비라고 하면은 휴대폰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모든 통신 기록들 휴대폰과 함께 연결된 PC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잘못된 수사다라고 하면은 징계의 대상이지 탄핵의 대상은 아닌 거죠. 영장 밖에 압수수색을 했어도 이건 징계 대상이지 탄핵 사유가 그럼요. 아니다. 그럼 서영주 소장님, 네. 그러면 이 강백신 검사의 탄핵 소추안 관련 청문회에서 네. 이 통신 조회 경위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될 수도 있을까요? 뭐 추가될 수 있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청문회라는 게 탄핵에 이르는 수준까지 가느냐를 가늠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하는 부분들이 초유의 사태다라고 했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요. 이 나라가. 그리고 검사의 나라라고 우리가 주장했는데 정말 검사의 나라가 됐어요. 정말 윤석열 정부들 검찰이 어땠습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 넘게 시작했고요. 정말로 본인들에 대한 측근들, 특히나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자체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정당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해요. 네. 그런데 검사나 검찰들도 그동안 끊임없이 견제를 당해왔고
그래서 누가 다 지켜보면서 본인들도 조심했던 부분은 존재했다고 봅니다. 네. 미흡했으나. 근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검찰은요. 그냥 막무가내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본인들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 네. 그다음에 우리 총장께서 대통령이 된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누가 견제하겠냐라는 차원에서의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의 청문회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를 앉혀놓고 당신들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 본인들은 정당했다 하지만은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입법부의 청문회가 아니면 누가 검사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없어요. 감사원이 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합니까? 안 합니다. 네. 못 합니다. 검사를 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부의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지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황백신 검사나 이런 부분들께서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들의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항변하고 입증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거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자료 조회 부분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대선 개입 네. 여론 조작이에요. 네. 근데 이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어요. 이겼죠. 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졌는데 진 결과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예를 들면 여론 조작 때문에 졌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명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거를 발본성을 해서 민주당과 그 옆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갭떴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정치 의도가 다분하지 않냐라는 네. 결론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뭔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선거사범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말씀 주신 것 중에 검찰이 불러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국회 청문회밖에 없다.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해서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지켜보지 않고 탄핵을 하는가? 탄핵 이전에도 쓸 수 있는 카드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국정감사에서 징계 진상조사 요구를 한다든지 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 국조하겠다라고 해서 국조에서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해서 공수처를 기다려 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악의 수단인 탄핵을 들고 나온 것 자체에 저희를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네. 이거 너 잘못했어. 회초리 좀 맞아야 돼. 하고 방으로 들어와 해놓고 권총 꺼내 드는 겁니다.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정말로 대응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공수처의 수사와 이 국회 입법부의 청문회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견제하는 게 공수처가 있는데 왜 입법부의 청문회를 열어서 하느냐, 이건 별개예요. 공수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입법부는 검찰의 이런 이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이게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적법하지 않았을 때는 탄핵에 이르는 그런 절차지, 이건 법적 책임보다는 공무원 직무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동시에 가도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다. 검사 탄핵이 정치적 목적이다. 아주 그냥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는 사안인데 사실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주말이었잖아요. 제가 주말 그렇죠. 정치부 근무였거든요. 저는 이게 검찰이 명확한 해명만 하면은 사실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마무리될 사안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길어질 사안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죠. 월요일부터 휴가 갔는데 휴가 첫날인 어제 경남 통영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ROKN 써있는 해군 티셔츠를 입고서 특히 축구선수 김민재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뭐 오징어 회도 사면서 뭐 많은 것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거 많이 먹이시라 이런 덕담도 응원 메시지 전했다고 하고요. 나름 휴가 기간에 시장도 찾고 군부대도 찾고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꽤 신경을 쓴 계획인 티는 나는데요. 근데 반응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요거는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실까요?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읽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속이 폭염만큼 타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민생, 정치면 정치, 안보면 안보, 주식시장 폭락했고요. 네. 물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하나 대통령이 쉬긴 쉬셔야죠. 뭐 휴가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는 가야죠. 예, 휴가를 가서 전국을 구상하고 지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잠시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휴가를 다녀와서 그 하반기에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책이라도 몇 권 읽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음악을 들으면 쉬시든지 그런 모습이었으면 차라리 국민들이 혀를 차더라도 아이 그럴 수 있지인데 뭡니까 늘 하던 먹방을 또 해요 휴가 가서 네. 재래시장 가서 먹을 거 찾고 손잡고 사진 찍으면서 웃는데 그래도 이번엔 소주는 안 찾으셨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좋은 안주가 있으면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지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서 물론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친화적 모습의 이미지상 그랬겠지만 네.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속이 지금 우리들은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웃음이 나오세요? 그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함했던 건 네. 해군 그 군부대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 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거기 그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특검 요구에도 거부권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했던 분이 지금 군부대 티셔츠를 입고 마치 군에 대해서 뭔가 걱정을 하고 안보를 걱정하고 안보에 뭔가 이 여러 가지 그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게 뭐냐. 저런 부분들은요 정말 국민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최병 특검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렇게 했다면 박수를 칠 일이죠. 근데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습니까? 특검을. 그래 놓고서는 지금 군부대 티셔츠를 입고 저렇게 돌아다닐 일인지 네. 정말 민심과 멀어질 작정을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요. 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장 휴가에서 복귀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라 이런 촉구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휴가 하나 가지고 이 정도 논평할 정도로 이 정도로 비판받을 정도로 휴가 간 게 잘못인가? 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휴가 가셨으면은 일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 가고 군부대 방문하고 하는 부분은 네. 정장만 안 입었을 뿐이지 대통령의 일상 그 현장 방문하고 비슷하거든요.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그 혼자만의 시간과 좀 생각하시고 전국 구상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렇게 하면서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스킨십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뭐가 나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비아냥까지 들어야 되죠? 그럼 제가 다 얘기해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 첫 번째 확진 사망자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이천 화재 사건 났을 때 네. 떡볶이 먹방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국민들 마음 타들어가는데 같이 해야 된다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정말로 그 옥탑방에서 더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앞집 건너편 사는 청년 하나는 고독사로 죽었습니다. 그런 쇼잉을 똑같이 반복하라고요? 그렇고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놓고 이제는 와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야 된다고요? 저는 정치가 그래도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증오와 악담만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끝없는 싸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 다 알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라는 반작용이 있는 거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뭘 하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통영까지 가서 그 여기 또 그 해군 기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뭐 그럼 여기에서 해군 티 입지 육군 티를 입니까? 군 통수권자가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그냥 너그러이 보고 그냥 이 휴가에서 신고해 가지고 좀 나오셔서 협치할 거는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 정도 덕담이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승은 위원장이 너그러우셔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휴가라는 게 우리가 회사에서 그래요. 영업사원이 있어요. 영업사원이 실적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휴가를 툭 떠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휴가 가고 싶어? 실적표는 제로예요. 근데 휴가를 가겠대요. 근데 휴가를 가서 사장한테 사장님 저 여기 놀러 왔는데 여기 좋은 데 있고요. 맛있는 데 있고요. 저 이렇게 즐겁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장이 그 영업사원을 데리고 있고 싶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마음일 거예요, 지금. 사장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도 본인 영업사원 1호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영업을 뛰어서 실적을 많이 쌓아서 휴가를 가도 마땅하고 끄떡끄떡하고 쉴 때가 됐지. 좀 더 쉬고 와.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뭐냐면 좀 이뻐서 좀 더 쉬고가 아니라 그냥 휴가를 한 1년씩 그냥 계세요. 돌아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지금 현재 민심이란 말입니다. 그 네. 자체를 못 읽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그리고 티저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비판을 했지만 비아냥이 아니라 아니 지금 최병 특검 거부를 하신 분께서 생각이 없을까요? 입으면서 그냥 옷이 없으세요? 그거는 조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것이다라고 네. 봤을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거를 다시 조금 마음 깊이 듣고 자꾸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안 좋은 것만 뽑아서 피장판장식 전법으로 방어를 한다. 이건 자꾸 민심과 멀어지는 일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니까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지금 10몇 년 만에 체코 원전이 24조 원 수주해 왔잖아요. 그걸 본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고 있잖아요. 체코 원전의 실상을 네.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건 이미 나중에 기업에서 얘기 다 드리고요. 해놓은 거 판 깔아놓은 숟가락 얻은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 전에 세계은행에서도 한국 경제성장 슈퍼스타급이라고 하면서 지금 물론 민생경제하고 식료품 가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좀 빠져나오고 있지만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어떤 출구 전략들을 찾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그냥 그 대통령이 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협치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저는 보면 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용산 참모 중에 좀 굉장히 브라이트하게 지금 대통령 서울 올라와서 이거 회의 주재하십시오. 이런 참모가 한 명쯤 있지 않을까 싶긴 했었어요. 그럼 잘려요. 아이고.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이렇게 즐겁게 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러게 직언할 분들이 있었으면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이렇게까지 혹평을 듣지는 않는다 생각하죠. 레드팀이 없다 이런 말은 레드팀이 이미 존재할 수가 없고 공식화돼 있어서. 이 기존에 있던 레드팀은 다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레드팀 아닐 만한 사람 데려갔을 것이라고 전 추측이 되고 말씀한 대로 프라이빗하게 뭐 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국내기 때문에 잠깐 대통령실로 와서 회의 주재하고 다시 떠나는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현명할 수 있는 어떤 의전인데 지금 뭐 그냥 개미들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 저기 가서 그냥 웃으면서 먹방하고 있으니 그냥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립니다.